이번 문제는 펜스. 펜스는 그 입력으로 정수 3개가 들어오고 그 정수 3개에다가 그 변을 하나 더해서 그러니까 그 선을 하나 더해서 그 4개의 선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라 라는 문제예요. 여기 있는 이 quadrilateral quadrilateral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그 자주 보지 않는 단어인데 사각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그 스퀘어나 렉탱글 같은 단어를 되게 자주 보는데 쿼드리레터럴 같은 그 일반적인 사각형을 말하는 단어는 자주 안 보니까 뭐 그래서 이런 그 non degenerate simple quadrilateral 그러니까 뭐 그 볼록한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ABC가 이미 있고 ABCD를 가지고 그 사각형을 만들 때 가능한 네 번째 변 길이를 아무렇게나 찾아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우린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되게 자주 봐요. 되기 위한 조건은 A, B, C가 있고 A, B, C일 때 A 플러스 B가 C보다 작아야지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은 이렇게 돼요. 삼각형은. 그럼 사각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각형은 A, B, C가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냥 어떤 제일 긴 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각형을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뭐 3개의 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하나보다 길게 3개를 이어 붙일 수 있으면 어쨌거나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A, B, C, D가 있고 A, B, C, D일 때 어떤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D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제일 긴 변 하나에다가 뭐 어떤 3개 붙여가지고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이 조건에 맞게 적당한 D를 갖다가 쓰면 됩니다. 어떻게 갖다 쓰느냐? 우린 나머지 A, B, C가 어떻게 들어올지 잘 모르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A, B, C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D를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찾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그 D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1인 경우에요. 1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그 D를 제일 큰 변으로 쓰면서 그 제일 큰 변이 ABC 조건이랑 그 위배가 안 되는 그 D를 하나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D는 나머지 전체 중에 제일 큰 거랑 같게 만들어도 되고요. 작은 변을 만들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작은 변을 만들려고 하면 막 A, B, C가 있는데 막 1, 10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으면 작은 거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큰 쪽이랑 비슷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제일 큰 것이랑 비슷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다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해서 제일 큰 변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적당한 그 A, B, C, D를 만드는 식을 찾아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제일 간단한 건 이렇게 2가지 정도. 그러니까 A, B, C-1 아니면 그 맥스 A, B, C 이렇게 2가지 정도가 나온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으로 나이스 매트릭스.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 4 곱하기 2,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어떤 행렬이 주어집니다. 이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가로줄도 전부 펠린드롬이고 세로줄도 전부 펠린드롬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 펠린드롬이었으면 좋겠대요. 이때 우리는 그 어떤 그 i, j 번째
그 A의 I, J 좌표에 있는 어떤 값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연산을 한 번이라고 했을 때 가능한 적게 연산을 해서 가로로도 펠린드롬, 세로로도 펠린드롬이 되게 하고 싶대요. 펠린드롬이란 말은 그 맨 앞에서부터 읽을 때랑 맨 뒤에서부터 읽을 때랑 똑같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러면 그 가로로 봐도 펠린드롬이고 세로로 봐도 펠린드롬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어떤 사각형 행렬이 있을 때 그 이렇게 세로줄 하나 그거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같아야 되죠. 그리고 또 가로줄 하나 그거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랑 같아야 되고 이거랑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특정한 점 하나 이거 하나랑 같은 게 이것도 이거랑 같아야 되고 이거랑 같아야 되고 이것도 이거랑 같아야 되고 이렇게 네 개의 점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근데 네 개의 점만 체크하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네 개의 점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건 그 어떤 점 네 개를 A, B, C, D로 놨을 때 이것들을 갖다가 그 A, B, C, D 중 어떤 특정 값으로 전부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근데 뭐 그런데 하는 코스트를 구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선에 걸리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특정 선에 걸리는 점 같은 경우에는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볼 때 이렇게 대칭되는 점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딱 두 개만 봐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점들은 각각 네 개를 보는데 이 경우에는 그 대칭되는 그 세로점이 가로로 대칭되는 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뭐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봐도 되는 경우가 생기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 맨 가운데 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운데 점이 존재한다면 막 4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4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가운데 점이란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운데 점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만 만들어지잖아요. 항상. 근데 막 3 곱하기 3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점이란 게 존재해요. 이 가운데 점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연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 가운데 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절반 이전의 모든 점에 그러니까 이 가로로도 절반, 세로로도 절반 이전의 모든 점에 대해서 그 페어가 되는 이 쌍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그 쌍들을 바꾸는 코스트가 제일 낮은 것들을 각각 구해가지고 더했어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 A를 만들고 그걸 받아서 그 입력을 받아서 조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V라는 배열을 만드는데 V가 뭐냐면 이 지금 보고 있는 점이랑 그 대칭이 되고 있는 점들을 모두 이 안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이 되고 있는 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점들을 전부 같은 걸로 만들 때 들어가는 코스트를 서로 다르게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그 4개까지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4개의 값이 있으면 그걸 하나로 맞추는 건 반드시 A, B, C, D 중 하나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가 있고 A, B, C, D를 전부 같은 값으로 만드는 코스트는 항상 A, B, C, D 중 하나에서 맞춰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뭐 특정 점에서 맞춰진다는 거죠. 이것들 4개 중에. 그러니까 이것들 4개 중에 그 어떤 점에서 맞춰지는지 체크해가지고 그 4개 점의 코스트를 이렇게 구해서 답에 넣고 그걸 모든 점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가운데 이전 점들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 B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 C인데요. 문제 C는 박엔.
이 문제는 조금 정의가 상당히 복잡하고 풀이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그런 문제인데 어떤 긴 정수가 주어져요. 긴 정수가 얼마나 기냐면 한 10만 자리쯤 됩니다. 굉장히 길죠. 이런 긴 정수가 주어질 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건데 사샤가 어떤 긴 정수 하나를 제시합니다. 제시하면 보바가 여기서 그 중에서 연속적인 서브스트링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 제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312 이런 식으로 어떤 연속된 서브스트링을 하나 골라서 제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서브스트링을 골라서 제거할 수 있는데 그 제거할 때 그 서브스트링의 길이는 넌 엠프티여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거 안 할 수는 없고 길이가 1 이상인 거를 하나를 제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312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은 게 121 이런 식으로 그 흥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흥정을 하는 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흥정을 어떤 사샤가 준 어떤 긴 번호 하나에 대해서 어떤 값들이 나올 수 있느냐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07 이렇게 세 자리가 주어졌을 때 이 107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전부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7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으면 07이고 이렇게 지으면 7이고 이렇게 지으면 1이고 이렇게 지으면 10이고 그리고 다 했나? 어, 가운데. 이렇게 지으면 17이고 그러면 다 더해가지고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다 0. 다 해가지고 그 더하면 14에 20, 31에 32에 42가 된다. 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이 42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자를 수 있는가를 전부 고려를 해서 그 잘라서 나온 결과들을 전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0, 500, 100, 5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오면 여기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자르는지를 이렇게 몇 글자냐? 이게 총 12글자죠. 12글자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자르는지를 가지고 총 그 12의 제곱에 비례하는 정도로 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자르는지를 숫자를 그렇게 잘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1이에요. 그 자르는 개수가 왜냐면 이렇게 n개가 있을 때 자르기 시작하는 점 하나를 찍고 거기서부터 나머지 점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 점에서 그 특정 점 그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전부 더한 거니까. 그래서 n 곱하기 n-1까지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부 그 자르는 방법들을 어떻게 전부 더해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느냐, 그 더한 결과를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수가 굉장히 크니까 그 10억 7로 나눠서 나머지를 출력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0, 500, 100, 500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만약에 이게 10만짜리 정도 되면은 우리는 이걸 n 제곱짜리 알고리즘으로는 못 짠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르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답에 들어가는 문자열을 그 세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맨 앞에 앞부분은 그 자르기 이전이고, 어떤 가운데 부분 잘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이렇게 자른 다음 부분이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셋으로 나눠서, 그러면 그 자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안 자르고 여기까지 해서 답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까지 다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특정 점에서 잘렸다면 그 이후의 답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그 두 개의 값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안 잘린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잘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 그, 그 자르는 게 끝나가지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니, 자르는 게 끝나면 이후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수를 그 세 개의 상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S1, S2, S3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특정한 S2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S2가 n제곱계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S2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 모든 S1에 대해서 이렇게 S2가 시작하는 점들에 대한 값을 넣어서 그 S1, S2에 대한 조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모든 S1, S2에 대한 조합을 S3 쪽으로 넘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면,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게 그 산술적인 합이기 때문에 그 S1, S2의 특정한 값들이 그 각각의 값이 뭐였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지금 몇 개의 수를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몇 개가 넘어가고 지금 전체 합이 몇이다 같은 값만 그 중간에 관리를 하는 식으로, 각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여기까지 S1인 게 몇 개고 여기까지 S2인 게 몇 개인지를 각각 마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킹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굉장히 코드는 간단해 보이는 그런 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 가운데에 있는 저 S2에 해당하는 블록이죠. 그러니까 S2에 해당하는 블록을 그 지금까지 S1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S1이거든요. S1을 지금까지 해온 만큼을 S2에다가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매번. 그러면 그게 경우의 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죠. 그 경우의 수가. 그리고 이게 S3입니다. S3에는 그 모든 특정한 S2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거기서부터 S3로 각각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S3가 그 지금 이전 시점에 S3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S3가 값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값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라는 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받은 그 S2에서 넘어온 게 몇 개의 값으로 되어 있는 S2인가를 계속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더해가지고 이게 n제곱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몇 개씩 더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몇 개씩 더해야 되느냐를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뒤에다가 숫자를 더 붙일 때, 숫자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거나 할 수 있죠. 근데 붙이거나 붙이지 않거나 했을 때, S3는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숫자를 붙일 때, 지금 숫자를 몇 개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냐를 알고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5가 있다. 근데 5가 있는데 숫자 몇 개에다가 더 붙여야 되냐? 6개에다 더 붙여야 된다. 그럼 30을 더해야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렇게 그 특정 그
특정이 클러스터들의 그 여기까지의 합, 그리고 여기까지의 합을 각각 그리고 여기까지 몇 개가 넘어왔냐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각각 하면서 우리는 항상 S1의 크기는 1일 거예요. 왜냐면 그 여기서부터 S1에다가는 계속 더하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S2의 크기는 n입니다. 왜냐면 이거 한 글자 더해질 때마다 S2에는 하나씩 넘겨주죠. 그리고 S3의 크기는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 넘어갈 때마다 S2에서 한 글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그 숫자를 끊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거 혹시 그 나눗셈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나눗셈 빼먹은 부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연산에서 나눗셈 한 군데쯤 빼먹어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이 나눗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0억 7로 나눈다라고 돼 있죠. 그거를 전 특정 상수로 만들어서 쓰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10억 7을 그대로 코드 여기저기다가 갖다 쓰다 보면 10억 7이 아니라 1억 7을 넣는 실수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상수로 만드는 것까지는 그런데 모든 연산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주고, 혹시 롱인트 안 썼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10억 7은 네 10억 7은 32비트 인트 범위를 자주 거기다 몇을 곱하면 32비트 인트 범위를 간단히 넘고 그러거든요. 그거 외에는 글쎄요. 뭐 뭔가 캐스팅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 되겠죠. 일단은 문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뭐 충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좀.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풀었던 문제들이고, 그 다음 문제는 D인데, 조금 전에 그 대학원 오지 마세요 님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 대학원은 인생에 한 번쯤은 그만둬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2차원 좌표 위에 x, y로 s라는 좌표에서 시작해가지고 f라는 좌표로 가는 그런 문제인데, 이 위에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어요. 순간이동이라는 건 어떤 순간이동하는 좌표들이 있어요. 이 4, 1, 3, 3 이렇게 순간이동 가능한 좌표들이 있어요. 이 순간이동 가능한 좌표들에게 각각 순간이동 가능한 특정 좌표의 x 좌표랑 y 좌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좌표, 여기 이 좌표에 x 좌표가 겹치거나 아니면 y 좌표가 겹치면 여기로 순간이동을 코스트 0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순간이동이라는 걸 어떻게 그러면 이 순간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특정 좌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걸 어떻게 최단 거리를 찾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순간이동 가능한 좌표가 한 10의 5제곱개 정도 돼가지고 그것들 각각을 다 최단 경로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각각을 다 각각의 여기로 가는 거를 각각을 이렇게 쌍을 다 만들면 엣지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덱스트라를 돌리기 좀 힘들어지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조금 사용되는 트릭이 이런 식으로 순간이동 가능한 점들이
주어질 때 이렇게 x좌표만 가지고 이 거리만에 서로 인접한 것들끼리는 이동할 수 있잖아요. x좌표만큼의 코스트로. 그리고 y좌표만큼의 코스트로 인접한 것들끼리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거랑 이거 사이에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를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노드들 사이에. 이것만 가지고 덱스트라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작점 그리고 끝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시작점이랑 순간이동 가능한 점들이랑 끝점이 있다고 봤을 때 시작점에서부터 모든 순간이동 가능한 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선을 그리고 모든 끝점으로 순간이동 가능한 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그 간성 개수가 en 개인, 그러니까 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en 개인 덱스트라 알고리즘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설명을 듣고 알게 된 건데 지금부터 풀어보려고 해요. 해보죠. 뭐야?
y 세컨드 이게 뭐야? 아...
ZX트라만 돌리면 인트가 아니라 진짜 커맨더 존 관련 메커니즘 금지. 캡틴 체어. 캡틴 체어 미치겠네 진짜. 그걸 볼 건 아니고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걸 아니 진짜 커맨더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누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넣어준 거지?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왜 포니는 왜 안 되는데? 잠깐만 이가 뭐였지? 아 이거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 진짜 끔찍하게 복잡하네.
아니 이 줄은 왜 인덴트 자동으로 안 돼? 왜 6이 나와? 아, 그게 아니구나.
아, 아.